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2세인 한의사 박명수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30년째 명수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해 왔습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중풍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특히 저는 침술로 유명합니다. 젊었을 때 중국까지 가서 침술을 배웠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의학이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는 일찍부터 이 길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열면 벌써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원장님, 어제 침 맞고 허리가 정말 좋아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저를 그냥 명수 선생이라고 불러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에요. 명수 선생, 우리 손자가 시험인데 몸보신용 한약 좀 지어줘. 이런 식으로 가족처럼 대해주시거든요. 저는 이 동네에서 나름대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동네 발전을 위한 상인회 모임이 있으면 항상 제게 먼저 연락이 왔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5세인 준호라는 아이인데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지금은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준호가 한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한의대에 가길 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서양약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의사라는 같은 길을 간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준호는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진부는 현주라는 아이인데 약사예요. 둘 다 의료진이니까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현주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해서 며느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명절에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고 며칠 있다가 가곤 했는데 작년부터는 당일에 왔다가 바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버지, 현주가 병원 일이 바빠서요. 준호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어요. 며느리도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니까 바쁘겠거니 생각했죠. 게다가 서울에서 일하니까 이 시골 동네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첫 번째는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동네 김씨 할머니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명수 선생, 며느리가 우리 약국에서 약 사간 적 있나? 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손자가 서울 약국에서 일하는데 말이야. 거기 약사 중에 시골 시아버지가 돌팔이 한의사라고 자랑스럽지 않다고 하는 애가 있다더라고. 혹시 며느리 아닌가 싶어서. 우리 며느리는 아닐 거예요. 현주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찝찝했어요. 두 번째는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준호네가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현주야, 한약 좀 지어갈까? 요즘 많이 바쁘다며요. 현주가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양약이 더 믿음이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직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가을에 있었어요. 동네 상인회 모임에서 만난 정씨 아저씨가 하는 말이 명수씨, 며느리가 좀 도시적이네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하고는 안 맞을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마누라가 며느리한테 인사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래. 못 봤나 싶어서 다시 인사했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서울에서 살다 보니 그런 것 같다라고 변명했죠. 사실 저는 며느리를 감싸고 싶었어요. 아들이 좋아해서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우리 현주가 저와 이 동네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준호야, 현주가 혹시 우리 동네나 아버지 일에 불만이 있니? 아니에요. 현주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약국에서 승진 문제도 있고, 준호는 항상 현주를 감쌌어요. 저는 그래, 우리가 이해해야지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동네 이장님의 칠순잔치가 마을회관에서 열렸어요. 이장님은 저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냈죠. 이장님의 가족들 건강을 제가 다 돌봐드렸거든요. 특히 이장님은 십몇 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제가 침을 놓고 한약을 지어드려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 일로 저희 사이가 더욱 각별해졌죠. 칠순잔치에는 동네 주요 인사들이 다 참석했어요. 상인회 회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저도 당연히 초대받아 준호와 현주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준호와 현주가 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동네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와준다니 마음이 좋았죠. 이번 기회에 현주가 동네 분들과도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찍 가서 준비를 도왔고 준호와 현주는 7시쯤 도착했습니다. 현주는 예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역시 서울에서 일하는 약사답게 세련되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명수 선생 아들과 며느리 오셨습니다. 이장님이 소개해주니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현주도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동네 분들이 준호에게 인사와 아버지 닮아서 든든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견주에게도 약사라며 정말 똑똑해 보인다, 명수 선생이 좋은 며느리 얻었네 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동네 분들 앞에서 제 자식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르세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보람을 느꼈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부녀 회장님이 현주에게 말을 걸었어요. 현주야, 너는 약사라며 우리 명수 선생하고 같은 의료진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아버님 일도 잘 아시겠네. 한의학하고 양의학이 어떻게 다른가?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현주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도 긴장이 됐어요. 평소 현주가 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주가 한 말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현주는 잠깐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한의학과 양의학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봐야죠. 양의학은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정확한 의학이고, 한의학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현주에게 집중됐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의학도 물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침술 같은 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순간 잔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부녀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약국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요.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한약만 믿고 계시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직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하하다니. 이장님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명수 선생이 이 동네에서 많은 분들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주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께서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현주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시골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한의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김씨,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의료 사각지대라니,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인가? 노인 회장님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서 치료받은 건가? 견주는 자신이 한 말의 파급력을 모르는 듯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의학도 현대화되고 있잖아요. 시아버님 세대는
아무래도 예전 방식을 고수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일어서서 현주에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그만하자. 하지만 현주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특히 침술은 정말 위험해요. 감염 위험도 있고 신경 손상 위험도 있거든요. 요즘 병원에서는 일회용 침을 쓰고 철저하게 소독하지만 시골 한의원에서는 솔직히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에요. 부녀 회장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명수 선생이 지금까지 불법으로 진료하셨다는 말인가? 견주는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대적인 의료 기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도 한의원보다는 병원에 가라고 권해요. 그 순간 잔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정하는 눈빛, 당황한 눈빛, 심지어 약간의 조롱하는 듯한 시선까지. 저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준호가 급하게 현주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현주의 말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잔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인회 회장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어요. 허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하지만 우리 명수 선생님이 이 동네에서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데 현주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약을 잘 믿지 않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한의원보다는 병원을 먼저 가거든요. 한의학은 좀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김씨 할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무식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명수 선생 치료받아서 다 나았는데. 현주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니까 좋아진다고 느끼시는 거죠. 실제로는. 현주야, 준호가 큰 소리로 현주를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노인 회장님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장님,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갈게요.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났어요. 하며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부녀 회장님은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수 선생님, 오늘은 좀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쌓은 제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명수야, 며느리가 아직 젊어서 서울 생활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가 보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이장님의 목소리에도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장님도 당황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저는 현주에게 말했어요. 현주야, 우리 집에 가자.
견주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가 현주에게 화를 냈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봐. 견주는 대답했어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왜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야? 사실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말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특히 아버지 앞에서, 동네 분들 앞에서. 그럼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한 이야기 과학적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잖아.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제 직업을,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어요. 견주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니? 견주는 소파에 앉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솔직하게.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았다는 말이냐?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아버님을 배려해서 말을 안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니까 대답한 거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배려. 그게 배려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시아버지를 그렇게 망신 주는 게 배려냐? 견주는 발장을 끼고 말했어요. 아버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의학적 사실을 말한 거예요.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안다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사기꾼 노릇을 했다는 말이냐? 사기꾼까지는 아니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건 맞잖아요. 요즘 누가 침 맞으러 가요? 다 병원 가죠. 준호가 현주를 말렸어요. 현주야, 그만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몰라. 하지만 현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도 의사잖아. 솔직히 한약을 어떻게 생각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준호는 대답하기 곤란해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마저도 제 일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한약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다만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확실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저는 그 대답에서 준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준호도 한약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견주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님,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약은 전통의학이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현대의학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다고? 네.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에 가깝죠. 물론 오랜 역사가 있고 경험적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간요법. 내가 30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을 치료해 온 게 민간요법이라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야 하잖아요. 한의학과 양약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때 현주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한의원에서 치료받다가 효과가 없어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한약만 믿고 계시다가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현주야,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현주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한의원에 가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할아버지가 한의사라고 해서 한의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제 며느리가 손자들에게까지 저를 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나를 돌팔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돌팔이까지는 아니지만 아버님 세대의 한의학은 좀 구식이죠. 요즘에는 한의학도 많이 발전했는데 아버님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시니까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현주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네 입구에서 김씨 할머니를 만났어요. 명수 선생, 어디 가시나? 할머니, 산책 좀 하려고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말했어요. 어제 일로 많이 상심하셨나 보네. 그런데 명수 선생,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 친정이 어디라고 했나? 서울 강남이요. 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했어요. 그럼 혹시 강남에서 약국하는 집안인가? 네, 며느리 아버지가 약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명수 선생, 그럼 며느리가 어제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손자가 서울에서 약사로 일한다고 했지. 그 애가 어제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 아버지 약국이 요즘 한의원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더라. 특히 한약 때문에 양약 판매가 많이 줄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번개에 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깎아내리는 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친정 약국 장사를 위한 거일 수도 있어.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왜 그렇게 한약을 부정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는지. 할머니, 정말 그런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 손자 말로는 요즘 강남 약국들이 한의원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더라. 특히 건강보조식품이나 한방 관련 제품들 때문에.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현주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현주야, 너희 친정 약국이 한의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현주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지. 내가 어제 한 말들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현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놨어요. 아, 네, 맞아요. 저희 아버지 약국이 요즘 한의원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건강 관련 상담을 한의사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나를 그렇게 비하한 거냐? 비하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한의학이 양의학보다 과학적이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너는 내 장사를 위해서 시아버지를 깎아내린 거구나. 현주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사를 위해서?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한의학을 믿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은 치료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속인다고? 네.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마치 정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준호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현주를 말렸어요. 현주야, 그만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현주는 이미 자포자기 상태였어요. 어차피 다 알려진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시아버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한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현주가 왜 그렇게 저를 대했는지, 왜 동네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날 밤 준호가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현주를 제대로 못 말린 것 같아요. 준호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만 물어보자. 너도 현주와 같은 생각이니?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한의학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죠. 여전히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적어도 현주처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현주는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께 사과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년 전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얌전하고 조용했던 현주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평소 같으면 저를 보시면 반갑게 인사하시던 분들이 어색해 하셨어요. 특히 어제 잔치에 참석했던 분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명수 선생 며느리가 정말 서울 사람답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의사 집안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냐 하는 말들도 있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에 20-30명씩 오던 환자들이 10명도 안 오는 날들이 생겼어요. 이장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수야, 며느리, 일로 동네에서 말들이 많다.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의외의 일이 일어났어요. 최 씨 할머니가 오셔서 말했어요. 명수 선생,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선생님을 믿어요. 30년 동안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인데 어린 며느리 말 때문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견주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준호 혼자만 가끔 오곤 했죠. 올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견주한테 더 이상 사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애도 나름대로 신념이 있나 봐요. 신념이라. 제 며느리의 신념이 저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견주의 말 중에 틀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대적인 의료 장비나 시설이 부족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을 성실히 치료해 온 제 노력이 무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치료받고 좋아지셨거든요. 견주가 정말 한의학을 믿지 않는 건지 아니면 친정 약국 때문에 그런 건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 둘 다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견주는 처음부터 저를 시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 직업을 부끄러워했다는 것. 만약 견주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마음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견주는 제 며느리예요. 제 가족이고 제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독했다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어요. 동네에서의 제 위상도 예전만 못하고 환자 수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30년 동안 해온 일을 며느리 하나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견주와는 더 이상 가족 같은 관계를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아들의 아내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내겠다는 것.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사이였다면 이렇게 가슴 깊이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며느리라는 관계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지금도 견주가 정말 마음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말 한약을 믿지 않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하지만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면 알수록 더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겠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한의사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30년 동안 쌓아온 제 경험과 실력은 가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가족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한의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많이 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며느리 때문에 상처는 받았지만 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세요.